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미쿡 정치농장 너구리입니다. 오늘도 염사저씨, 양희님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활기찬 그런 목소리들이라 없던 기운이 샘솟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좀 바로잡아야 될 것이, 지난주에 저희가 그 일본 오염수 시찰에 관해서 다루었는데요. 1박 2일이었었는데 3박 4일로 하도 이거 사실 그렇잖아요. 1박 2일로 가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어이가 없으니까 3박 4일로 늘어났고, 기간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와서 그냥 절차를 봅시다. 그냥 수박 겉핥기로 이렇게 쑥 둘러보는 거다. 뭐 이렇게 실토를 했습니다. 그걸 바로 잡고요. 이번 주는 그 간호사법, 그 윤석열이 간호사법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죠. 양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에 네, 윤석열의 그 거부권. 네. 일단 이 간호사법은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에 그때 선거할 때, 원희룡 그 국민의힘 그 의원이 선거대책본부장이었거든요. 그때 이 간호사 협회에 사람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밀어줄 거라고 약속을 했다라고 했고, 그게 지금 동영상을 저도 봤어요. 네, 대한간호협회는 대선 후보 때 했던 약속을 대통령이 어겼다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대통령실과 여당에선 그런 공약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인데요. 대한간호협회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2요구권 행사는 후보 시절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약속하신 공약인 만큼 대통령께 간호법 31개 조문을 정독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가 간호사 단체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찾아봤습니다. 지난해 1월 간호협회와의 간담회. 법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은 제가 우리 당 의원님들께 하여튼 그 합당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께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주 뒤 원희룡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법률 제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국민의힘은 누구 못지않게 앞장서서 이게 조속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걸 후보께서 직접 약속을 윤 후보의 온라인 공약 플랫폼인 공약 위키에도 간호사의 근로 환경과 처우 개선 공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간호사 단체와 간담회를 가진 뒤에는 캠프 안에서 간호법 관련 언급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를 포함해 정부 출범 이후 내놓은 120대 국정과제에서도 간호법 제정은 빠져 있습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중도 사퇴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우 공약집에 명시적으로 간호법 제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정식 공약집에 담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호법 제정은 공약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약을 본인이 거부한 아마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간호법 제정 자체가 대선 공약 이전에 국민의힘 총선 공약이었고, 정리해보면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윤석열 후보가 직접 약속했고 선대위 차원에서 간호법 제정도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약집에는 담지 않았기 때문에 공약 파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호협회는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면서 단체 행동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아주 언제 그랬냐는 것처럼 헌신짝처럼 버리듯이 버리고 그냥 거부권을 행사한 게 지금 이슈가 됐어요. 이게 이제 4월 말에 그 정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해서 발의한 그 간호사법인데, 지금 간호사법이 한국에서는 보니까 간호사법이 제정된 게 1951년도래요.
네, 그때부터 맞아요. 지금까지 법이 그렇게 바뀌지 않고 올드한 법으로 계속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변화될 필요성을 느끼고 특히나 이제 코비드 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간호사분들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거의 목숨을 걸고 정말 애쓰고 그리고 또 한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지만 그 노령 인구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 의료의 혜택을 받거나 의료가 필요한 그런 대상이나 그런 영역들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이 법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법으로는 이제 그 혜택을 못 받고 충분히 그 간호사들의 그런 건강이라든가 아니면은 권리, 그런 아니면은 그런 대우 같은 처우 그런 문제들의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법을 담고 있는 거고 내용들은 저는 한번 이렇게 훑어봤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었거든요. 도대체 왜 이거를 반대를 할까 싶었는데 가장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의사들 그리고 또 간호사들의 그런 슈퍼비전 밑에서 일하는 그 조무사, 네. 간호조무사 협회가 같이 연대해가지고 그 두 단체가 주도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압력을 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한테 압력을 가하고 있고 이걸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뭐 자기네들도 파업을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 저는 이것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이 법이 뭔지를 알고 거부를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더불어민주당에서 뭔가 한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 거부하고 보자. 그건 아닐까? 음, 어, 어차피 약속 어기는 거는 뭐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대통령이라서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 내용 자체가 미국에 저는 이제 전에 제가 호스피스 발렌티어로 좀 일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럴 때 제가 소속돼서 교육받고 그런 발렌티어를 할 수 있었던 데가 비지팅 너스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간호사들이 이렇게 위주로 돼서 만들어져 있는 회사에서 정식 회사인 거죠. 그냥 이렇게 non-profit organization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식 그런 회사처럼 병원처럼 그런 단체인 거예요. 그런 음, 데서 이렇게 굳이 의사도 물론 필요한 영역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의사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의료 분야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요번에도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걸 염려한 것 같아. 의사들이 자기네 영역, 그러니까 권한 밖에서 간호사들이 병원도 만들고, 근데 병원은 아니겠죠.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요양원처럼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할 경우는 의사를 초대를 해서 하지만 주가 되는 사람들이 간호사가 되는 그런 것들 결국 밥그릇 싸움이든가 아니면은 지난번에 제가 유튜브 어디서 봤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존심 싸움이래요. 의사들이 그냥 내놓기 싫은 거라고. 음, 자기들 영역인 거야. 간호사는 자기네들 밑에서 무조건 해야지 됐고. 음, 그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염사저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간호사라는 그 직업이 옛날에는 정말 의사 보조 뭐 이런 개념이었지만 특히 미국에 와서 최근에 보면은 지금 양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사가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비중이 커지고 또 이분들도 이제 뭐 옛날처럼 뭐 학교 잠깐 다녀서 간호사 자격증 따는 게 아니라 상당한 공부도 하고 자격증 시험도 보고 막 실험도 하고 그 비중이 아주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지금 간호사가. 네. 예, 그러면은 당연히 달려졌으니까 그에 맞는 법을 잘 만들어야죠. 그래서 무슨 의학 분쟁처럼 누가 더 먹고 덜 먹고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적으로는 간호사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하지 말고 의사는 어떤 일을 하고 그다음에 조무사 분야는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잘 정리를 해줘야죠. 당연히. 네, 간호사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성들이 대부분인 그런 직업
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만 해도 저희 주위에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젊은 아이들, 남자아이들이 간호대를 많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병원에서라든가 그런 데 일할 때 보면 분명히 힘이 좀 세고 그렇게 덩치가 큰 남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걸 많이 볼 때 이제 한국도 분명히 그런 게 많이 바뀌고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지만 미국은 이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성별 그 비율이 이제 달라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저는 더 좀 자연스럽게 더 간호법도 간호사법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약간 소수라고 생각하는 그 여성들이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사들 하면 좀 남자고 좀 그런 측면에서 약간 더 무시받고 그리고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전 좀 들어봤어요. 여하튼 뭐 국민들이 이렇게 볼 때는 그 원희룡이나 뭐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에 분명하게 뭐 공약인지 아닌지 그건 아니지만 분명하게 얘기를 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고치겠다 뭐 했는데 나중에 이것은 공약은 아니었다 뭐 이러면서 그냥 저기 뒷걸음질 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제일 많이 보였어요. 이 TV를 보니까. 맞습니다. 연수 아저씨가 말한 대로 그 간호사 법이 너무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바뀐 환경에서 새롭게 그 간호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을 마련해 달라. 골자는 이렇습니다. 제가 뭐 자세한 세부 사항은 들여다보진 못했는데 그 뭐 간호사분들이 병원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요양원이나 다른 기관에서 또 일을 하게 되는데 병원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일을 하게 되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법이 오래전에 만들어졌다 보니까 그 약간 이 법들이 의사들이 유리하게끔 이렇게 법이 제정이 됐다 그래요. 뭐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윤석열 정부가 지금 좀 가진 자들에게 그러니까 뭐 부자들을 감세해 준다든지 좀 있는 사람들을 좀 뭐 낙수 효과라 그러죠. 뭐 좀 혜택을 많이 주는 좀 거꾸로 가는 그런 정책을 피는 게 아닌가. 이미 미국에서 실패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의학이 발달되고 하니까 당연히 그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 더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삼각함수를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웠다면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삼각함수를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한 예. 거 아니에요, 이치가? 왜냐하면 의학이 발달하고 다 수학도 발달하고 기술도 발달하는데 그럼 당연히 고쳐야 되고 하는 일 업무 분장도 당연히 달라져야 되고 똑같다면 그럼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직무도 잘 분단을 하고 그에 맞게 대우도 받아야 되고 그래야 환자들한테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그렇죠. 안정된 의료 체계 속에서 의사와 간호사와 조무사가 협력을 하고 다 큰 무리가 없이 착착착 조화롭게 환자를 돌봐야 그 돌봄을 받는 환자도 더 좋은 치료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 미주 동포분들 한국 의료 체계 부러워하고 나중에 노년에 꼭 한국 가서 거기서 살아야 돼. 한국 의료 체계가 좋으니까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 윤석열 정부가 뭐 뒷담화를 때리면은 뒷담화를 안 되죠. 상당히 실망스러운데. 네, 맞습니다. 저는 참 부담스러운 게 이 윤석열 정부에서 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싸운다고 하면 어떤 중재 역할이나 조정안을 내놓아 주는 게 이 정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윤석열이 이제 정치 경험이 전무하고 후무하기 때문에 좀 잘 못하는 게 아닌가. 그냥 뭐 이거 거부권 이렇게만 하지만 야 이거 안 돼 이게 아니라 야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미진하니까 다시 해와라. 다시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을 바탕이 돼야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우리나라의 그 빅 이슈가 뭐 사실 큰 이슈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가지고서 말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김남국 의원 코인 문제인데요. 김남국 의원이
벌써 사퇴를 했습니다. 그 사퇴라 의원 민주당 탈당했어요. 네, 탈당이죠. 네, 탈당. 사퇴가 아니고. 예. 예, 죄송합니다. 탈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락 되는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언론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는지는 모르겠네요. 양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지난주에 제가 말했지만, 저는 이게 너무 그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 더 싸우기 위해서 이제 일단 탈당을 한 거라고 저는 보여요. 본인이 분명히 결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좀 이용이 돼서, 그 안에 계속 있으면 민주당의 어떤 식으로든 언론이라든가, 또 국민의힘 쪽에서 공격을 해야 될 테니까 그걸 일단 피하기 위해서 탈당을 한 거고 저는 뭐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조금 보면서 화가 났던 게 아니 도대체 저기 민주당 안에서 이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시대를 거꾸로 가는 사람들인지 당대표가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지시를 내렸으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그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당에서 결정한 데 따른다 이 정도로 하면 되는데 마치 김남국 의원이 위선을 떤 사람들이었던 것처럼 거의 국민의힘 수준으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그런 사람들은 빨리 좀 저기 더불어민주당 떠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전에 그 이재명 당대표를 반대하는 분들이 했던 그런 논리들하고 비슷하다고 느껴져서 좀 짜증났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도 민주당 지지자 분들이 좀 많이 짜증이 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염사저 씨도 의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나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여하튼 뭐 우리 지난주에 언급했던 이유로 뭐 더 사태가 악화되는 것 같아서 글쎄 답은 없죠. 어떻게 민주당으로서는 이 문제를 일반 유권자 중도층에게 특히 어떤 식으로 대하느냐 이게 뭐 이제 걸려 있죠. 어떤 길을 택할 것이냐. 양희님이 말씀했다시피 강력하게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 뭐 공격을 한다든가 뭐 적극적으로 한다든가 네, 뭐 그런 전수조사 가야죠. 예, 모든 국회의원들 다 코인 예, 전수조사를 가서 그 사실을 좀 그걸 좀 들여다보면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이런 거래 내역이라든가 그거는 철저하게 개인 보호법으로 알 수 없는 내용이래요. 그러니까 누군가 흘린 거죠. 고의적으로 공격하려고. 이제 서서히 총선이 다가오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털기를 할 거라고요. 언제까지 당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거꾸로 우리가 공격을 해야 된다고. 제가 우리라는 게 좀 웃기네요. 저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그냥 해외 동포인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를 한 사람들은 저는 어떤 식으로든 그냥 우리가 보고 지나가면 안 되고, 철저하게 그렇게 거짓 정보를 흘리는 가짜 뉴스를 흘리는 그런 사람들 고발하고요. 이런 시민단체에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국회의원들도 어떻게 철저하게 해서 요번에 국힘에서 아니면 태영호라든가 누구였죠? 김재원인가? 예, 다 내쫓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론 태용은 다시 들어오겠지만 어떤 식으로도 공천받고 하겠지만 그런 게 잘못하는 사람들 그거를 우리가 그냥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끝까지 잡아서 끝까지 처벌받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저는 그거를 제 생각에 SNS밖에 그걸 해줄 수 있는 데가 없을 것 같아요. 한국 언론이 이미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팔 불고 있잖아요. 조동종이며 그런 메이저 언론이. 저도 그 염사저 씨 말에 좀 동의를 하는 것이 그 중도분들층이라는 그 사람분들이 그냥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중동 같은 메이저 그런 큰 언론사들의 제목이나 그런 뉘앙스를 많이 접하면서 그런 것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래서 항상 그 언론을 좀 자기 스스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이 기사가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의도 같은 것들을 파악해달라고. 그래서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중도층한테 설명하려고 들리면 안 돼요. 그분들은 설명 듣고 싶지도 않고 귀찮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떠들고 한눈에 딱 보이는 그 커다란 그 헤드라인, 그게 마치 팩트처럼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격을 해야 돼요. 변명하면 계속, 아유, 변명하는 거 뭔가 캥기니까 변명하지. 그러면 안 되고, 과감하게 뭐 탈당했으면 이제는 전수조사 가자.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는 그거 꺼내지도 못하게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양희님 말씀대로 좀 뭐 언론이라는 운동장이 굉장히 많이 기울어진 건 맞다고 생각하고요. 뭐 일예로 들면 곽상도 의원 아들 50억 받았는데 그거 뭐 퇴직금으로 받았다는데 그런 의혹도 풀리지 않고 뭐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그게 뭐 자기가 과장했다고 한 것이건 대통령실에서 나왔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한 것이건 어떻든 간에 그 큰 문제임에는 틀림없는데 어물쩍어물쩍 넘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참고로 뭐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태영호 의원은 그 녹취가 된 상태에서 어떤 그 대통령실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떤 얘기한 발언이 그렇죠. 녹취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정식으로 큰 문제죠. 네, 명백한, 공천은 네. 당에서 결정하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걸 태영호 의원이 사석에서 했는지 뭐였는지 대통령실이 결정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 그 문제가 바로 태영호 의원의 문제입니다. 참고로 그렇죠. 네. 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중요도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것, 그것만 해도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것, 심각한 문제라는 것, 우리가 다 아는데도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뭐 사실 그 김건희 그 주가 조작 그 사건 연루된 것만 봐도 지금 뭐 그 같이 그 김건희보다 적게 투자한 그 돈을 번 사람은 벌써 재판을 갔는데 김건희는 안 갔죠. 그리고 안 갔죠? 이재명은 330번 넘게 지금 압수수색을 아니 뭐 뭐를 압수하길래 330번이나 해.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그렇게 하고도 지금 뭐 아무것도 안 나오고 뭐 김건희는 아니라 오늘 아니 어저께인가요? 그 유동규 재판에서 지금 계속 유동규가 말 바꾼 거 그래서 검사가 유동규한테 이랬지 않냐고 거꾸로 기억을 되살려 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거 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 그 것들이 정도 되면은 그 기소된 거 다 빠꾸시키고 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도 검찰의 힘이 세다 보니까 그냥 법은 그냥 법대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데 곧 드러나겠죠. 그러한 것들을 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 뭐 조중동이 워낙에 그 지금 극우 보수 뭐 이런 쪽에 가까운 나팔수를 하다 보니까 뭐 검언 카르텔도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 뭐 중도층 분들에게 더 알려지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5.18인데요. 전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광주에 가서 이제 묘역에 가서 참배를 하고 그리고 고위층 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가고 있는데 국민의힘당에서는 아직도 좀 5.18이 북한 약간 보수층에 있는 분들이랄까? 북한군이 개입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삑삑 나오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양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지금 오늘 어저께인가요? 그 뉴스에서 봤는데 그 5.18 발포 명령자는 역시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전두환 대통령이라고 그 사실은 어 뭐 확실하다라고 그렇게 나온 거를 그 보안사령부 문건에서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뭐 그때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분이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반성 안 하고 사과 안 하고 그렇게 죽는 걸 보면서 분명히 범인이구나라고 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고 그나마 그 손자가 전우원 군이 아직 계속해서 그 사죄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요. 네, 참
잊지 않아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철저하게 국민들이 정권을 감시하고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군보다 사실은 더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오래전부터 이렇게 조작해서 하고 있는 것을 지금은 얼마나 눈에 보이는데도 그 억지로 이렇게 증인들 조작하고 다 조작해서 죄를 만들고 억울한 사람한테 죄를 뒤집어 쓰이고 그리고 자기네가 하는 그 기소하고 그 힘을 이용해서 그냥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고 그래서 5.18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같이 공감하고 기억해 주는 것 저는 그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미주 지역에 5.18 기념식 안내 좀 잠깐 해드릴게요. 바로 내일이네요. 5월 18일 미국 동부 시간 목요일 오후 6시 토론토 한인회관 대강당에서 캐나다 동부 지역의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이 있습니다. 주최는 캐나다 범민주 원탁회의, 후원은 토론토 한인회 주 캐나다 한국대사관, 토론토 청영사관, 월요 봉사회, 미주 5.18 동주회, 민주평통 토론토 협의회 등등입니다. 기본소득 캐나다 본부 있네요. 여기도. 예. 그다음 5.18 제43주년 전진하는 5월 5.18 문화제가 5월 20일 토요일 오후 6시 LA 한국교육원에서 열립니다. 주최는 LA 진보 네트워크고 운동화 비행기와 5월 상생이라는 영화도 상영하고 촛불 갤러리 5.18 전시회 작품 전시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바랍니다. 네, 포스터가 너무 귀엽네요. 포스터 보면서 왜 이걸 한인회 같은 단체에서는 하질 못하고 왜 어떻게 이런 진보 기관에서만 하는지 그런 것이 좀 의구심이 드네요. 한인회를 이끌어 가시는 많은 분들이 좀 보수 성향이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과거의 기억들을 되살릴 경우 지금 현재 정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들이 있겠죠. 제가 아틀란타 한인회에 갔었는데 거기 소녀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개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개봉이 안 됐냐 지인에게 물어보니 이거 윤석열이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약간 일본과 화해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소녀상을 이렇게 내보내면 한인회에서 소녀상을 내보내면 이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내놔야 되냐 안 내냐 자기들끼리 그러고 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딱하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왜 논의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인권의 문제잖아요. 개개인의 인권. 그렇죠.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네. 5.18은요. 그 전두환이 쿠데타 일으킨 거는 뭐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극우분들은 전두환 장군 이랬었는데 정권을 쿠데타 군의 힘을 빌려서 차지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5.18은 그것에 항거하는 민주화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북한에서 지령이 와서 뭘 했다네 이런 태영호 같은 국민의힘 당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왜 자꾸 들으시는지는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오늘만이라도 좀 5.18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찾아보시고 챗 GPT 같은 데서 한번 물어보시고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참뜻을 조금 한번 새겨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정치 이야기도 좀 간략하게 좀 알려주시죠, 염사열씨님. 우리 미국 정치 농장에 새 식구가 생겼어요. 좀 특별한 분입니다. 특별하게 한국어를 못하십니다. 그 대신 영어를 잘하죠. 자, 우리 한인 사회도 잘 알아요. 가족 중에 한인분이 계시기 때문에 블랙 커뮤니티하고 우리 에이시안 커뮤니티가 서로 정치적인 현안들을 나누고 서로 모색할 수 있는 길은 또 혹시 없나? 그쪽 동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동네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Please welcome Mr. Todd French. Hello, everybody. How's everybody doing today? Hi. Hello.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briefly? Yes, my name is Todd French. I did 22 years in the Army, graduated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My spouse is also Korean. So, you know, I got extensive race relations due to my Army experience and also just being in America in general, I would imagine. Yeah. So if somebody asks you a title, then you tell that you are like a political commentator or social activist, something like that? I wouldn't say that I'm neither. However, what I do is I do stay abreast on current events when it comes to politics, because I think it affects everybody evenly across the board. 그래요. 우리 the Korean community has a lot of USA borders, and also we have South Korean borders, and everyday life we see many topics in the news. Mostly they understand, but sometimes we need to understand a little bit deeper historical, political, cultural background. Then Todd will help us to understand better. So now today we have a topic from last week still going on about the abortion law by Republican Congress in state of North Carolina. And we heard that Rory Cooper vetoed, but today the majority Republican override again. So could you explain about that? So basically what you have is what is called the 12-week abortion ban. So what the bill entails altogether, primarily that women are not allowed to have abortions within that after 12 weeks. So which is a little bit tough on women, because women normally don't know that they're even pregnant until after the 12 weeks. So that's a form of contention. 예, 그러니까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법이 20주 이후에 낙태 금지라고 돼 있는데, 현재 그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12주 이후에는 낙태를 할 수가 없다. 어떤 경우든. 그런데 12주 안에는 여성들이 사실 임신 사실을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법이 지금 통과돼 가지고 서로 막 얘기하고 있어요. 상당히. 그래서 because Republican is majority of the Congress, so now this law will start effective, right? Yes, it'll be. Matter of fact, they have already started revoting it. If I recall correctly, it went to the governor's desk. He vetoed it. He did like a public speaking on it, saying that he was going to veto it, and it went right back to North Carolina Congress, and they are already going to pass it. Yeah, there's no way for him to stop it. North Carolina has a supermajority. Republicans have a supermajority. Yeah. In like Korean American community, abortion thing is kind of a make people split opinion. Some people is like a pro-life, some people is pro-choice. But I think about 50-50, because most of Korean American go to church. Church is a very powerful influence to Korean community, as you know. So especially like abortion things, 50-50, or maybe some more people like a pro-life. So how is the Black communities? Well, from what I've seen, right, there was pre-research data from like 2020 came out, right? And what they found out is that when it comes to the African community, they kind of reside with party affiliation and religion as well. Okay, so most of the majority of the time, African Americans do vote Democratic, right? And as Democrats, as the party starts to sway in opinion, so does African Americans. They sway as well. All right. So largely based on, again, party affiliation, values, beliefs, and norms, cultural beliefs, and those tend to be religion. And those are the things that sway the African American community. Yeah, if you say roughly, Black community about 60% pro-choice, 40% pro-life, do you think? Or
I'd say probably a little bit larger than that. I'd probably say 70-30. 아, 그래요. And 그러니까 right. And that 30% because of course there are conservatives within the African American community, but I think there's more Democrats in the African American community than there is conservatives. 아, 오케이. 알겠어요. Right, 아, Republicans, 70%는 여성의 사실 이 말도 우리가 말을 잘해야 돼요. 이게 낙태 찬성, 낙태 금지라고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낙태는 누구나 다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선택권을 초이스, 여성이 선택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프로 초이스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어떤 성격적 근거나 이것 때문에. 그래서 프로 라이프라고 나누는 건데 한인 사회 같은 경우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50% 되겠죠? 대충. 그런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한인들은 이 낙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여성이 임신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유교적인 발상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 그 타워드가 얘기한 거는 흑인 사회에서는 적어도 70%는 프로 초이스. 여성에게 선택권을 주자.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오케이. Also, what I would surmise also as well, there's been a seismic shift in how African Americans view religion. 20 years ago, African Americans were more religious back then than what they are now. Nowadays, what we see in modern day times, it seems to be this turning away from the church, right? And what the church is starting to preach and what the church is preaching. This is why we might see a divide in beliefs the way that we do see. 아, 오케이. 그 교회 가는 율도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even black community에서도. 예. Okay, today this is first time we talk about topics, so we're gonna stop here. So next time, yeah, we'll bring another topics and we talk with Todd French again. 반갑습니다. 미후세. 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yeah, today, and see you next time. All right, thank you guys. I appreciate it. See y'all later. Bye bye. All right. Thank you. Bye bye.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들어주신 애청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염사저씨, 토드님, 양이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해외 동포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나 행사, 이벤트 등 알리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면 미우새에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